가난함과 가난한 이, 미소한 이들을 사랑하시오. 1962년 설립된 성가병원은 가난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1990년 무료병원으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건 몸을 돌보는 사람들,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제 저희 병원 무료 병원이라서 이제 저희 병원의 대상자가 되는지 처음 오시는 분들 이제 여기 사회사업과에서 1차 면담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입원 환자들 외부에서 의뢰 오면 이제 환자에 관해서 1차적으로 이제 면담한 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 주치 선생님까지 연결해 드리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다른 병원 또 저희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외부 다른 저희 협력 병원에 연결해 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홀로 계시는 환자분들 가끔 외부 동행해야 될 때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수녀님들은 이 병원의 가장 앞에서 환자들의 사정을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초진 상담부터 입원 가능 여부, 서류 절차까지 치료가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와서 저희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저희이기 때문에 소통을 좀 하게 되고, 또 초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문제나 그런 거, 심리적인 거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질적인 것도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하시는 일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으시던데 네. 체력적으로 힘드신 건 없으세요? 체력적으로 뭐 힘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어려움은 없는데 약간 정신적인 문제는 좀 힘든 부분은 있죠. 그런 어떤 갈등, 그러니까 그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갈등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과연 잘했나 내가 이 행동을 조금만 더 내가 제대로 파악해서 행동을 했으면 환자한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안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우울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이분이 덜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고 더 지원을 받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들이 있죠. 갈등이 이제 환자분들을 받는 갈등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있으시군요. 환자들하고의 갈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 심하게 이제 환자들이 행동하거나 큰 소리 낼 때는 이제 저희가 대처를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긴 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내가 대하는 환자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은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 됐고, 네, 5년 차. 계속 같은 과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년 전에 와서 있다가 다시 다른 소임을 하다가 이번에 또 왔습니다. 그러면 5년 일하셨으면 그래도 꽤 길게 일하신 건데 이제 일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그런 경험이나 일과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렇게 힘든 일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같은 과 수행들과 이렇게 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많이 하긴 하는데, 환자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환자를 대했을 때, 이렇게 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못 해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 그게 좀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이제 이송하고 또 타병원으로 전원시킬 때 이제 함께 가기는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면서 거기 기관과의 또 그런 어떤 대립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이제 협조를 많이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절이 되어 가는데, 진짜 힘든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입원할 때 한번 일화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지 말아야 할 분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대상자였거든. 어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그 요양병원이고 이제 여간 그런 데서 생활을 하셨는데 완전히 생활이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그 경찰도 오고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전혀 모르고 받았는데 이제 병동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으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더 이상 입원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회의를 통해서 판단하에 퇴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진료할 만한 것도 없었고 요양 차원에 이제 지내고 있는데 퇴원을 시키려면 절대 퇴원을 안 하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문제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 이제 변호사들과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었다고. 이분을 깨어나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동에서 막 그 벽에 똥칠하고 막 난장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여간이나 이런 요양원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병원에서도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오는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이분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제 퇴원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근데 퇴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또 회의를 해서 그나마 마지막에 잘 보내드리긴 했어요. 좀 안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타 병원으로 연결해서 결국 보내드릴 수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좀 잘 보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보낼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조금 힘들죠. 그리고 뭐 출입국에서 외국인 분들 이제 보냈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받아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아닌 부분들 이분들을 다시 전원을 시킬 때 그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가야 하지 않을 때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집부릴 때 그리고 따로 연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연계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아직 그 기관이나 그 지역에 시설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연계는 참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분들은 여기서 안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환자분 받을 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분을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긴 해요. 주민센터에서 책임을 주겠다 하면 이제 받아주고 그리고 타 기관에서 혹시 돌아가시거나 이제 위험한 사안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3개월이나 6개월 후면 그 병원으로 다시 가는 거 조건 하에 기간은 병원과 병원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지인이 오신 분은 지인이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들을 다 도맡아서 하기에는 저희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려움을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들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환자분들 중에서 좀 무례하거나 좀 버티기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다 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환자. 무례했거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그런 환자들이 많죠, 사실.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은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어렵다고 하면서 오셔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제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럴 때 그 지원이 당연히 자기네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 국내인 분들도 우리 수급자 니네는 해줘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네 왜 안 해줘?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할 때 어쩔 때는 그런 거에 좀 갈등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이분들을 위하는 것일까? 라는 어떤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수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생명이다. 병원이기 때문에. 둘째는 가난한 사람. 예, 그렇게 셋째는 이제 유연성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조건이 좀 어려운 분, 응급 사항일 때는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서 생명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차츰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대상자가 있긴 하지만 대상자가 있다고 그 기준에 이제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너무나 기준에만 이렇게 몰두하지는 않나? 그래서 그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 생명을 놓치거나 다른 걸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저희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다. 후원자분들이 후원을 해서 이번 여기는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어떤 분들은 고마워서 과자를 사오거나 이제 조그만 돈이라도 후원을 하거나 그런 분도 그런 분들도 있게 되죠. 그럴 때 또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네. 네, 이 병원이 다른 병원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과의 매력 혹은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료병원이고 저희는 뭐 다른 병원은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이 남아야 되는 그거니까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죠. 다른 병원은. 근데 저희 병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 무료병원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는 거. 왜냐면 저희가 사회 문제로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잖아요. 빈곤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갈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포용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과 그런 차이점이 있고 모든 의료나 약, 입원도 다 무료로 해주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이제 그 식사대죠. 그다음 미용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으로써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와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병원이면서 또한 그런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열려져 있다. 그래서 진짜 다른 병원하고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사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의료진분들이나 직원분들 이렇게 보게 됐는데 되게 다른 병원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20년, 30년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 계셔요. 근데 여기가 사실 직원복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른 데 돈 많이 주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좀 열악하죠. 후원비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더 좋은 그 환경에 있는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게 최선을 다하셔요. 그리고 하지 못했을 때 그
그런 마음, 아, 내가 이 환자한테 제대로 못 해줬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 보람을 느끼시고 또 오시는 거에도 희망을 가지셔요. 그런 거에서 오는 것도 아마 있으시고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너무 정성스럽고 그리고 사랑이 있으신 거죠. 그 뿌리 안에 마음의 깊은 안에 신앙도 있지만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놀라는 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해주시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끈이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도 스스로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담아서 여기 사실 오래됐거든요, 이 병원이. 근데 깨끗하잖아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약해질 때, 아, 우리 선생님들 보면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힘을 저희한테 또 주기도 해요. 정말 열심히 사신다. 이렇게 열악한데도 기쁘시게 항상 웃으면서 하시는 그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 보실 때 모두가 사랑으로 임하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라고 딱 느끼신 일화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병동에서는 그 환자들에게 이제 목욕을 시키세요. 저희 환자들이 오시는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요. 알코올 중독자분들. 그러면 똥오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한 1년 정도, 뭐 몇 개월 정도 씻지 않았어요. 머리도 길고, 발톱도 길고 다 하시는 그런 분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싫다는 말씀 안 하셔요. 저희 남자 선생님도 올라가셔서 목욕시켜주고, 정말. 그리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병동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손톱도 다 깎아주고, 얼굴도 다 해주시고, 머리도, 이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분이 되세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오시면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게 감동이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가족도 하기가 어려운 그 일을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시게끔 또 해주시고. 그래서 가장 그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 보면 감사하죠.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함에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함에도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뭐 원동력이나 뭐 버티는 가치관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요? 이제 수녀님들이나 수녀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제가 저는 이제 수도자이니까 어떤 이제 신앙적인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하는 그거를 마음을 저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또 소임이니까 하기도 하지만 소임이기 전에 이제 제가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 그것이 저를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또 안 일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저기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그리고 내 자리 그냥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좀 달라지거든요. 더 이제 해주고 싶고 또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알아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민의 그 마음이 제에게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뿌듯했던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시면서 나 이 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들었던 일화나 있을까요? 일하는 많긴 한데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제 다치셔서 걷지 못하는 환자 이런 분들이 오셔요. 외국인 분도 그렇고 내국인 분들도 외국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 가끔 오셔요. 그러면 이제 재활을 해서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할 때 그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뭐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분의 한 생명을 살 수 있게끔 할 때,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할 때 그런 게 이제 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망을 통해서 이제 이분을 응급 빨리 그 병원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수술을 해주는 거, 암으로부터 또 수술을 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 재활을 해서 다시 걸어서 밖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본인의 나라를 다시 갈 때,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전화가 오거든요. 감사하다고. 울면서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로 오시는 분들, 이제 보호자분들도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이곳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드리지 못했을 텐데 그 쪽방에서 이렇게 외롭게 돌아가시게 할 뻔했는데 여기를 이제 뭐 알았대요.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한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으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이제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는 저에게 어떠면 그분들이 저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때로는 정말 저를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행여자분들도 오시지만 그 행여자분들도 저에게 지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술 드시는 분들, 알코올 중독자분들, 이제 술 안 드시고 올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 종일 술 드시다가 한 달, 이틀, 2주 막 이렇게 하다가 하루 술 안 드시고 멀쩡하게 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술을 안 드셔서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 본인도 쑥스러워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같이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서로를. 서로가 서로 주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꽤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을 자주 뵈셨을 텐데 이제 환자분들과 신뢰나 유대감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지, 있다면은 언제 그러시는지. 여기 사실 12년도에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오시는데,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꼭 전화 와요. 나 알코올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저기 수연님 이거 좀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거 사실은 보내드려요. 안 보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환자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믿는 거는 우리 병원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해드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욕하고 의자 던지고 그랬던 분이에요. 유리창도 깨고 내가 뭐 여기에서 니네들이 해주는 게 뭐 있어 막 소리 질렀던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한 몇몇 년 만에 만났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분에게 이렇게 이제 수행들도 이렇게 퍼주는 게 과연 옳은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우리 병원 차원에서 내 개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 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나와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사실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변화되더라고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이렇게 해줘서. 근데 요즘은 연락이 안 와요. 가끔 전화가 오면 잘 지내고 있다. 술 안 먹고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연락이 안 오면 걱정해요.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만에 연락 와서 수현님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술 안 먹어요. 이제 어쩔 때 가끔 먹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간신과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시는 분인데 완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이에요. 집이 이제 엉망인 거죠. 휴지와 쓰레기로 한가득 차 있고 요만한 침대 큰데 요만한 자리에 한 자리만 있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한 2년, 3년간의 네트워크를 계속 만나고 얘기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서 청소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이 두 개인데 한 방은 완전히 지금 청소를 해놓고 거기를 저희가 이제 도배하고 장판 이제 깔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완전히 단절돼 혼자 사시는 여성이신데,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나중에 잘 이제 집이 깨끗해져서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는 게 저희 마음. 사실 이제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의 내면적인 치료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네요. 네, 이제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 그냥 이웃으로, 그냥 편안한 환자. 네, 우리 병원을 온 환자구나 이런 그런 마음.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분. 어떨 때 방문을 하거든요. 가정 방문을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너무 가난한 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돼.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의 이웃이다, 함께 사는 이웃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조금 같이 살면 좋겠다. 그냥 문 닫고 등 돌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이게 약한 분들이에요. 여리고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립돼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고립, 가족으로부터 고립,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고립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열 수 있는 거는 본인 자신이기도 하지만 이웃의 손길도 필요해요.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1, 2년, 3년 걸려요. 근데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왜 변화 안 하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기다려줘요. 기다려주고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해줘요. 나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손을 놓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문을 닫아요. 버림을 또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꾸준함이 필요해요. 계속 꾸준하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제가 우리 환자분 한 분도 웃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웃지, 옛날에 12년도에. 그런데 계속 방문했는데 어느 날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다른 사람은 내 얼굴 때문에 내가 무뚝뚝한 말을 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 수님이 꾸준히 와서 인사하고 해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변했다. 그래서 변한다는 거 사실은 변해요. 근데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은 느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지 사랑을 안 주는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예요. 모든 인간은 그걸 느껴요. 감정을. 네, 이 사람이 사랑을 준다. 그냥 대충 해준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 병원이나 어디 가서든지 그걸 느낀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잘 못하긴 해요. 어쩔 때는 막 짜증내고 화내기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뒤돌아서면서 방송도 하지만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제도나 정책 등 고쳐졌으면 하거나 좀 개선됐으면 하는 어려움 같은 게 있을까요? 어쩜 저희 사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을 하시면서 이런 점을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저희 사회 제도가 사실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가장 원하는 그거는 이거였어요. 각 지역에 이제 상담센터 이제 뭐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동마다 그 어떤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 누구나 와서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상담센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복지관이나 어떤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걸 꺼려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여는 데가 없어요. 불편해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들이 각 동마다 있으면 이분들이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병원 문 앞에서만 환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찾아 직접 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곳은 국적도 배경도 상관없이 이곳이 열려 있어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든 안내합니다. 병원 1층,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맞이하는 자리에는 기사님이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의 발길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기사님은 가장 먼저 길을 내어줍니다. 토요일날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쉬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진료를 많이 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과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올 때는 470명이 넘게 와요. 보통 한 400명 전후 그 정도 돼요. 토요일은 어느 과가 진료를 주나요? 일단 어느 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평일날은 내과하고 외과, 부인과만 있어요. 이제 치과는 예약제에 한해서만 있는 거고 그 나머지 과는 다 토요일날 있으니까. 저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수급자가 아닌 좀 어려운 사람들 쌀 사 먹기 힘드니까 쌀 필요하신 분 얘기하라는 얘기. 쌀 나눠주시는
주신다는 얘기 어제 수녀님 통해서 들었고 예전에는 반찬도 주셨다고 하는데 반찬도 챙겨줬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웬만한 건 다 해줘요. 처음에는 저기다가 영어로만 써놨더니 필리핀 사람만 다 쌀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말로도 해놓는 거예요. 저는 성가복지병원의 총무과에 소속이고 저의 업무는 원래는 운전기사예요. 구급차 기사였는데 지금은 구급차가 없어서 뭐 이런저런 안내실도 많이 보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아까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일단은 뭐 구급차는 없지만은 환자 이송이라든지 환자와의 다른 외부 업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근이 없을 때는 안에서 환자들 이제 안전관리라든지 내부에서 환자들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15년 다 돼가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2011년도 1월 달부터. 그러면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이런 쪽과 비슷한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쪽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아는 지인이 이쪽에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쪽을 지원하게 됐어요. 그럼 원래부터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원래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IMF 터지면서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게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할 일이라면은 그냥 신앙 안에서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일이 15년이나 일하셨으니까 무조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사건들은 보면 항상 이제 환자들과의 관계죠.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병원 여건상 조금 어려운 사람들, 특히 노숙인이나 행여자들, 극빈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고가 항상 손해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인데 그분들하고의 충돌, 특히 이제 그분들이 자기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들어왔을 때 이제 병원이고 또 다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저희 통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저희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병원과의 차이점은 아주 뚜렷하죠. 일단은 환자 군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저도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지만은 일반 병원은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직원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던 환자가 와요. 1년 365일 항상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뭐 세세한 대화까지, 마음에 있는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그분들의 관계가 몇 년씩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이 많이 가죠. 그러면 환자분들이랑 또 친하시겠네요, 다른 병원과. 밖에 다른 병원에서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반갑죠.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보통 오시면은 어느 정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하루 진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쭉 이어지는 연관성? 네. 그분들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계속 오죠. 특히 여기 오는 환자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꾸준히 다녀야 되는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5년째 보고 있는 환자도 있어요. 이 일들을 하면서 뿌듯했던 일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만족감이겠죠?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환자들이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그 한마디면은 정말 힘들었던 게 다 풀리죠. 그리고 아까 계속 힘든 일도 계속 있고 많은 일을 맡아야 되기도 하고 하시는데 계속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이 나이에 다른 데 가기도 그런 거고 내일 모레면 60 정년퇴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그리고 일단 정이 들었잖아요. 정이 들었고 또 여기가 편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성가복지병원이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기억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런 병원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사회니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위해서 존재는 돼야 되지만 정말 원한다면은 우리 병원이 뭐 개인적으로 직장인으로서는 꾸준히 유지돼야겠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병원 성가복지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루빨리 없어지는 문 닫는 사회가 와서 공평한 정말 보편적인 복지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건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웃이었으면 좋겠나요? 어떤 이유죠? 제가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줄 수 있는 이유,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서로 얼굴 보면서 웃어주는 이유, 그런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대로 따뜻함을 전달한 이제 기사님께서는 계속 환자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지만 반대로 환자에서 따뜻함을 받은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많았죠. 예전에 정말 응급이 터진 환자였는데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했을 때 정말 급하게 외부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치료 다 받고 와서 정말 저를 찾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줬을 때 그럴 때죠. 그런 게 꽤 여러 번 있어요. 이웃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환자와의 계속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동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까요? 우리 환자들과 동행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이제 동행을 하고 있다고. 예, 어차피 저는 여기 있는 한은 항상 동행을 해야 되고 또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여기 그만두지 않는 한은 계속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오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병원에 갈 수 없는 취약계층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으실까요?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가끔씩 이제 이런 걸 느껴요. 일반 환자들이 대하던 모습과 정말 노숙자라든지 행렬이라든지 정말 꾀지지한 정말 엄청난 구린내가 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에 보면은 약간의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좀 그랬을 때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죠. 그러면은 이제 곧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맞닥뜨렸을 때 힘들었던 거에 대해 여쭤보는 건데 좀 고쳐졌으면 하고 개선됐으면 하는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좀 의식의 전환들, 다 밖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의식의 전환을 좀 해줬으면 그런 것들이 좀 가장 바라는 마음이죠. 왜냐?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 몸에서는 안 나지만 저 사람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저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같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의식의 개혁이 돼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때 좀 가장 바라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시죠?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 성가 복지병원입니다. 이곳은 치료비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아픔보다 앞선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가복지병원은 그들을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맞이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기다려주고 사정을 기억해주는 곳. 그래서 이곳을 떠나는 걸음에는 잠깐이나마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동행은 누군가를 끌어주는 것도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서서 같은 속도로 걷는 일입니다.